한때 완전히 정복했다고 여겼으나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보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말이죠. 옛 상처는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과거의 무서운 질병이었던 결핵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결핵은 전염성이 강한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신형 결핵이 퍼지고 있죠. 현재로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러시아만큼 큰 위험에 봉착한 나라도 없습니다. 현대의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때 러시아는 뛰어난 의학 수준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경제가 붕괴되면서 보건제도 또한 무너졌죠. 나라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의사와 약은 비싸졌습니다. 국민은 질병의 무방비 상태로 무력하게 노출됐죠. 이런 상황에서 결핵이 부활한 겁니다. 현재 러시아 국민 수백만 명이 결핵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전염병의 온상지는 바로 러시아의 교도소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옥에 수용돼 있죠. 모스크바 교외에 위치한 센트럴 교도소는 200여 년 전 예카테리나 2세 때 세워진 철옹성 같은 감옥입니다. 센트럴 감옥이 죄수에게 쓰는 돈은 하루 8센트도 채 안 됩니다. 러시아에는 보석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의자로 구속되면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 수용됩니다. 보통 사건이 법정에 도달하기까지 용의자들은 3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하기도 하죠. 감옥은 이들에겐 춥고 견디기 힘든 것이며 자포자기한 채 회한에 찬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선 병자와 건강한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모든 것을 함께 씁니다. 결핵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죄수들은 전염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이들은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어떤 이들은 재판을 받기 전에 죽습니다. 결핵의 근원이 어딘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핵의 역사는 7,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에선 결핵을 파라오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 시대의 미이라의 뼈에서 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무덤의 벽화에서는 척추 결핵으로 인한 곱사등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핵이 인간에게 전파된 경로는 아마도 동물을 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동물을 길들여 같이 살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날 결핵은 지구상 거의 모든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죠. 결핵균은 사람의 몸속에서 수십 년 동안 잠복할 수 있는데 일단 발병하면 환자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모든 체내 조직과 뼈를 갉아먹는 끔찍한 소모성 질환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약탈자는 박테리아의 일종으로 너무나 미세해서 우표 한 장에 약 1억 마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죠. 현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결핵균은 활동을 시작하죠. 결핵의 증상은 밤에 땀을 흘리고 열과 기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고 소리 없이 체내의 모든 기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결핵은 보통 폐를 침범해 폐를 손상시킵니다. 폐결핵 환자는 점점 창백해지며 체력이 약해지면서 기침을 할 때 피를 토하게 되죠. 그런 다음 몸속의 나머지 부분까지 손상을 입히는데 대장까지 퍼지면서 다른 생체 기관을 파괴합니다. 위장은 물론 눈까지도요. 이 무서운 진행 과정 때문에 결핵은 보통 소모성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결핵은 환자의 모든 것을 갉아먹기 때문이죠. 결핵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인디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병은 어디에 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걸릴 수 있죠. 레이먼드 청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의 유수한 법률 회사에서 공동 경영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995년 봄, 레이먼드는 운동 경기에서 입은 부상으로 가슴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 당시 레이먼드는 의사가 자신이 결핵에 걸렸다고 얘기했을 때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죠. Tuberculosis was, other than it was a disease that many people died of a long time ago, in the 20s and the 30s, but that for the most part, it wasn't a disease that someon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n New York City, born and bred in the United States, had to really worry about. Sometimes when I think about people who kind of take the attitude that, oh, it just happened to you, that's a singular event, it's laughable to me, because if I can get it, there's no reason why anyone else couldn't get it. We're in a global situation. Many people don't just stay in one place. They travel, they go to different continents. There have been well-documented cases of tuberculosis spread on airplanes. A person from Africa, Eastern Europe, who gets on an airplane, who comes to Western Europe, to Japan, to the United States, carries that bug to those other countries. 해마다 5억 명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대륙간을 여행할 때마다 단순히 여행 가방만 싸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많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삶과 직업을 희망하며 고국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민자들 일부는 미처 떨쳐내지 못한 재앙과 함께 타국으로 향하지만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Disease of what we call infection and reactivation. The reactivation happens as many as 50 years after the fact of being infected. So now you're no longer where you were infected. You've now moved. You're now in a different country, but your TB is the one you brought with you. 전 세계 보건소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전 유고 연방에서 몰려든 정치 난민들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She just came 10 days ago from Kosovo. Probably been about a week in Blace, Macedonia, in the border. So it was, pretty bad over there. So it could happen that, people might just get infected.
Then after that, I'll say, okay, relax. Okay, answer that. All right. You never taken a chest test before? I don't know. I didn't have. 전쟁으로 얼룩진 고국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친 난민들이 마지막으로 마음에 걸리는 것은 결핵입니다. 난민 수용소의 비참한 환경에서는 결핵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엑스레이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 오드리 헨리는 전 세계에서 뉴욕으로 모여든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죠. Patient is a 28-year-old male from Indonesia. Initially, when I received this patient, he worked in a restaurant. Live in You have to Manhattan. get visa first. Yeah, Yeah. I come to New York. June. 이 남자는 결핵 검사를 받기 전까지 무려 4년 동안이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4년 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Liberty, right. You like liberty? Country for the free.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나 이민, 전쟁, 개혁이 있을 때마다 결핵은 호시탐탐 인류를 급습할 기회를 노려왔죠. 19세기에 들어설 무렵 산업혁명은 인구 밀집, 빈곤과 기아라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과 열악한 주거시설에 몰리게 되면서 결핵은 전 세계의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들어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결핵 환자가 됐습니다. 결핵은 노동자 계급만 걸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작가, 화가, 음악가들도 평생을 결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쇼팽, 도스토예프스키, 에드가 앨런 포, 그리고 브론테 자매들. 덕분에 이 소모성 질환은 병적인 매력을 발휘하면서 멋지게 죽는 방법으로 유행되기도 했죠.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앞날은 어두웠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몇 가지 안 되는 치료 방법으로 무지막지한 수술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폐나 눈 또는 늑골의 일부분이 종종 제거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민간요법 등이 있었는데 거머리나 만병통치약, 환자의 가슴에 죽은 물고기를 붙인다던가 또는 막 도살한 홍수의 피를 마시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했죠. 환자들은 좋은 음식과 건강한 생활 환경,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기회를 찾아 도시를 떠났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깊은 시골로 들어갔고 마침내 환자들을 위한 요양소가 탄생했습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최초의 요양소가 1859년 독일의 슐레지안 산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곧이어 알프스산과 유럽 전역에 걸쳐 요양소가 세워졌으며 미국에서도 뉴욕의 에디론덱 산맥에 첫 요양소가 건립됐습니다. 자신도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던 에드워드 트루도 박사는 1980년대에 생을 마칠 장소로 에디론덱 산으로 이주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박사의 병은 이곳에서 완치됐습니다. 박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에디론덱 지역의 신선한 공기 덕분이라고 여기고 1884년 요양소를 열었습니다. 요양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 양식 그 자체였죠. 요양소는 결핵 환자들을 위한 일종의 휴양지와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요법으로 치료받았습니다. 휴식, 신선한 공기, 좋은 음식들로요. 이 같은 치료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소가 결핵 치료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점은 바로 결핵의 확산을 감소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결핵 환자들을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씩 일반인들과 따로 격리시켰기 때문이죠. 1882년 결핵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독일의 세균학자인 코흐가 결핵이 공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결핵균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1890년 코흐는 투베르클린 검사를 고안했는데 현재까지도 결핵의 조기 진단 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핵 연구는 계속되어 1908년 프랑스의 과학자 칼 메트와 괴랭은 결핵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BCG입니다. 비록 그 효능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대단한 성과였죠. 위생 상태의 개선, 발전된 의술과 요양소 치료가 한데 모여 20세기 초반의 결핵 발생 건수를 낮추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핵에 대한 인류의 진정한 승리는 1940년 항생물질의 발견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이 기적의 신약은 스트랩토마이신이라 불렸고 이를 개발한 왁스맨은 노벨상을 수상했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결핵을 물리칠 수 있는 묘약이 등장하며 속속 다른 항생물질도 개발됐는데 함께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는 과학계 전반에 걸쳐 낙관주의가 팽배해 있었던 시기였죠. 결핵은 이제 쉽게 치료가 가능한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항생물질이 널리 쓰이게 되면서 그 효능은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위생제도는 해체됐으며 수많은 요양소들이 문을 닫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결핵은 결코 물러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생물질이 신기하게 잘 듣는 만큼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을 경우 결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약이 떨어졌거나 완치될 때까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다 치료가 힘들고 치명적인 상태로 이환됐습니다. 결핵균이 2개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많은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값비싼 2차 약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약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죠. 따라서 다제내성 결핵은 점차 확산되며 저지하기 힘든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죄수 대부분이 내성 결핵을 앓고 있으며 그중 많은 수가 특별 감옥에서 따로 관리 수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의 모든 환자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결핵의 죄수가 되는 셈이죠. 이 중 일부는 가장 최악의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의사들이 내성 결핵에 대항해 용감히 투쟁하고 있지만 빈약한 재정과 턱도 없이 모자란 약으로는 승산 없는 싸움이 계속될 뿐이죠. 엘레나 사호리토바 박사는 러시아 교도소의 결핵 전문의입니다. When a prisoner's term is up, we are forced to let him go. He leaves the gates of our institution. He goes home. He goes back to his family. He visits his neighbors. And since he is still severely contagious, he continues to spread the disease. 현행 제도는 일단 죄수가 출감하면 그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약 복용을 중단하죠. 이들이 일반인들과 뒤섞이게 되면 전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en people ask, aren't you afraid to work in such a place with infectious patients? Immediately, I ask them, when you ride on public transportation, do you know who is standing behind you? Because behind you, there could be a person with contagious tuberculosis. We at least know who we are dealing with. The public know nothing, or very little about the risk of infection from these people. 다제내성 결핵 환자 한 사람이 1년에 최고 20명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에서만 2010년까지 200만 건의 결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치명적인 질병이 퍼지게 됨에 따라 그 숫자는 증가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결핵을 퇴치하고 다대내성 결핵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도입된 것이 직접 관찰 치료입니다. 관리 감독자들이 환자를 매일 찾아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약을 복용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관리 감독자들은 환자들이 집에서나 구호소, 길에서도 약을 먹는지 지켜봅니다. 심지어 환자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는데 약을 먹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이죠. 직접 관찰 치료는 결핵 확산을 방지하는 데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볼리비아나 페루 같은 남미 국가에서는 이 치료법이 결핵을 치료하고 다전해성 결핵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페루에서만 이 방법을 통해 결핵 환자의 91%가 치료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직접 관찰 치료는 이제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둔 것은 지역민을 상대로 한 집단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치료 요원이 서로 협력한 결과죠. 레베카 스티븐스는 뉴저지에 있는 유학 지역의 길거리를 누비며 관리 감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Don't curse. Don't curse. Hello, Frank. What you fussing about today? Slide up, Mr. Frank, so they can get in. Okay. That's my buddy there. Yes. How are you? Where is it? Where you got it hidden? Wait. Let me put the bottle off the table. What's wrong? Tell me everything. Oh. Chest still bothering you? Okay, this is your weekend. Saturday and Sunday. Okay. This is yours. I thought you had a handful for me. I didn't know what was wrong. I went to the hospital for some other reason and find out that I had TB. And I don't know the type of work I was doing. I was letting myself go, not eating right, and, overworked, undernourishment. So I was surprised that I had TB, and the day after I came home from the hospital, I came home on the 4th, and she started coming the 5th of last month. She's, I don't know, became more like a friend in a way, so Thank you. I don't mind it. I'm going to give you 2 cases because they wasn't giving you the 2 cans a day while I was on vacation, right? So I'm going to give you 2 cases today. I'm going to give you a strawberry and a vanilla. Okay. Okay?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게 된 비결은 치료가 엄격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뉴욕에선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결핵 환자를 가둡니다. They have locked wards at Bellevue for people who don't take their medicine. Why don't people take their medicine? First of all, when you stop feeling sick, not taking medicine is a normal response. In TB, the drugs that we have are so good that they relieve the symptoms very, very quickly. People start gaining weight, their appetite comes back, they stop coughing, they feel great. But you got to treat TB for at least 6 months, otherwise they relapse with resistant organisms. We have to make sure they take their drugs properly. 누비아의 경우를 들어보죠. I left the hospital twice, to tell you the truth, because I didn't know that TB could kill and I didn't know what it was doing to me. So every time I stopped coughing, I thought I was okay, and I wasn't. 오늘날 결핵이 과거 세대로부터 돌아와 기세등등하게 위세를 떨치게 된 데는 또 다른 질병의 창궐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The interactions of both HIV disease and tuberculosis is a very, very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 one that feeds off the other.
현대에 결핵이 다시 만연하게 된 데는 에이즈가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Not only does AIDS promote TB, but TB promotes AIDS. TB is the biggest killer of AIDS patients worldwide. Most of these people die of tuberculosis. 결핵균은 에이즈 환자같이 가장 쇠약하고 병균의 무방비 상태인 사람을 공격합니다. 에이즈 환자는 손상된 면역체계 때문에 결핵균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1980년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수많은 에이즈 감염 환자들에게서 결핵이 발병했습니다. 1990년 뉴욕에 있는 병원 세 곳에서 발생한 결핵으로 마침내 미국은 결핵과 에이즈의 상관관계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세 건 모두 결핵 환자가 에이즈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